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국감이 열렸는데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투기판, 자 그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노영욱 국토부 장관에게 이제 질의를 했죠. 문책을 한 거죠. 이렇게 투기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토부는 뭐 했냐 이거죠. 노영욱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1억 미만의 아파트는 서민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니까 취득세, 양도세 중과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를 안 했다라고 해요. 자, 이게 국토부 장관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답변조차도 안 된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1억 미만의 주택을 사는 사람이 다주택자가 아니잖아요. 710 대책에서 규제를 한 것은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8%에서 12% 그렇게 규제를 한 게 주요 내용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1억 미만의 아파트는 그냥 서민들이 한 채 사는 거예요. 두 채 살 때는 당연히 중과세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채를 산다. 한 채를 살 때는 그냥 똑같이 1.1% 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가격대 아파트와 똑같이. 자, 그러니까 그게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방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방관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있는 1억 미만 아파트가 다 투기판이 돼버렸어요.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 심지어는 그냥 면 단위까지 아파트까지 다 올랐어요. 자, 그게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투기성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예전과 같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조정지구나 조정지구나 투기과열지구는 당연히 안 되고, 비조정지구에서도 다주택자가 살려고 하면 취득세를 12%, 8에서 12% 이상을 내야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10% 이상 내버리면 내가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취득세가 가장 적게 드는 1억 미만의 아파트,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로 투기성 거래들이 다 몰려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기할 수 있는 상품이 예를 들어서 한 100개가 있는데, 자, 99개를 없애버리고 요 하나에만 투자해라, 하나에서만 놀아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국토부의 710 대책이라는 게. 물론 국토부가 거기서 투기성 거래를 투기판이 1억 미만의 아파트에서 투기판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판을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고의로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법을 규제하다 보니까 세금으로 이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생기면서 완전한 투기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 어떤 투기판이 벌어졌냐면, 보통 우리가 주식에서 초단타, 스윙, 그런 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걸 이제 단타라고 그러잖아요.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게 데이 트레이더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수법이에요. 기법이에요. 투자 기법이에요. 자, 그게 주식시장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수익이 많이 나건 적게 나건 손해가 나건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아파트에서도 초단타 거래가 이루어져. 이게 왜 어떻게 벌어졌냐면, 자, 보세요. 다주택자 법인이 2,000채 가까운 가구를 1978가구를 쇼핑한 사례도 있더라는 거예요. 다주택자가. 자, 그러니까 하나의 법인이 1978가구를 샀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겠어요? 자, 이게 생각해 보시면 법인은 지금 종부세, 개인과 달리 그 종부세 공제가 없어요. 개인은 6억까지는 공제를 해주는데 법인은 이제 그 공제가 없기 때문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다 내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하나의 법인이 1978가구를 1년 동안 가지고 있다. 이거 종부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나온다. 수억 원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법인이 이거를 다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럼 올해 6월에 샀는데 내년 6월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안 가져간다라는 거야. 안 가져간다. 자, 이걸 다 초단타 1년 안에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 이하의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에서 이런 초단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주택을 가지고 1년 안에 단타를 친다는 게 일반적인 거래 상황에서는 때로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1억 이하의 주택이라는 게 그렇게 입지가 뛰어난 아파트도 아니고 굳이 사야 될 아파트도 아니고 말 그대로 투자 가치도 별로 떨어지고 그냥 일반 그 수요자, 그런 아파트의 수요자들이 사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렇게 거래가 많이 잘 이루어지는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초단타 계속 가격이 올라가야 이 단타가 가능한 거니까 이게 어떤 시장에서 가능하겠어요? 투자자끼리 서로 치고받고 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진입한 투자자가 일진한테 팔고, 일진이 진입하는데 이진한테 팔고, 이진이 삼진한테 팔고, 자, 그런
투기성 거래가 이루어져야 이런 단타가 가능하다. 보통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부동산 강사들이 많아요. 근데 뭐 부동산 강사들도 건전한 강사들이 있고 불건전한 강사들이 많은데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 강사들이 이런 가구들을 이런 1억 이하의 공시주가 주택을 사놓는 거야. 사놓고서 이걸 강의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 좋다, 저 지역 좋다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들은 수강생들이 사러 가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이 1진이 되든 2진이 되든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사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2진이 되고 3진이 되고 그러한 그 다단계 거래 같은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래 구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도 2006년 사이클에서도 이런 거래가 유사한 거래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아파트의 가격은 고가 아파트, 뭐 고급지 아파트와는 달리 가격이 올라갔던 가격이 거의 빠졌던 것이 2006년도의 어떤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게 그대로 빠진다는 거죠. 왜냐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투자자들이 단기 거래 차익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팔려고 하는데 투자자가 안 들어와. 2진, 3진이 안 들어와. 그럼 그 누가 사야 되겠어요? 실수요자가 사야 되는데 실수요자는 비싸서 안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간을 두고 계속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래인데 이 위험한 거래의 판을 만들어준 게 바로 정부라는 거예요. 정부.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그것을 이제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 사실 그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언론에서 이야기했어요. 이거에 대한 위험한 시그널이 시장에서 보이고 있다. 정부의 대책을 촉구를 했어요. 그런데 정부는 대책을 안 만들었어요. 전혀 안 만들었는데 국감까지 온 거야. 자, 국감에서 이렇게 지적을 당한 것은 국토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잘못됐다. 자, 그래서 노영호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세제 개편이 뭐가 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인상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 양도세도 뭐 중과세 할 것이고, 자, 또 뒤늦게 대책을 내놓는다는 거죠. 벌써 투기꾼들은 다 빠져나갔어요. 선수들은. 자, 이제 마지막 들어간 2진, 3진들이 다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주택을 사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물량택으로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빠져나올 타이밍이 된 거죠. 자, 이게 얼마나 심했냐면, 이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게 7.10 대책이에요. 자, 이때 다주택자가 타켓이 돼가지고 취득세를 8%에서 12%로 올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투자할 게 없어졌죠. 물론 조정지구에도 8%, 12% 내고도 들어간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주택시장이 문제가 있는 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주택시장이라는 게 어떤 유동성 문의가 급격하게 몰려 들어가서 그 한정된 그 아파트를 사들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시장의 구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12%를 내더라도 막 사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라는 건 또 공제가 되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많이 올라야 차익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양도세 중과세 맞고 그 다음에 취득세 12% 내고 사실 그렇게 해서 먹을 게 얼마나 되겠어요. 돈 1,000만 원 먹을 수도 있고 2,000만 원, 3,000만 원 먹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 만큼 시장의 투기 세력들이 너무 위험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현실인 거예요. 자, 한 개인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를 269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매수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수백 명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왜냐면 이게 이제 통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 자, 그러나 이게 뭐냐면 명의를 투기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 명의 안 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막 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실제 통계보다 더 많은 투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7.10 대책 발표 이후에 지난 8월까지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는 총 26만 가구 정도가 거래되었다. 완전히 투기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투기판이 되었냐면 전국이 투기장이 되었어요. 지금 창원, 천안, 강원도, 부산, 이거 전국의 저가 아파트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가 원종 쇼핑을 다 다니고 있다. 투기 세력들이. 여러분,
제가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이런 시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이 갭 투자라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자, 이거 갭 투자가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건 조금 이제 극단적인 얘기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친척 중에 누가 갭 투자를 하더라. 내 동생이 갭 투자를 하더라. 그러니까 주변에 그 갭 투자라는 게 너무 많아졌어요. 뭐 갭 투자는 일단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불패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가면 다 깨지고 나오고 부동산 가면 다 벌고 나오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는 거야. 갭 투자, 어떤 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그 뭐랄까요, 투자층이 굉장히 넓어졌다. 그리고 일반 그 직장인들이 어떤 그 부동산 사이트에서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요즘은 또 빅데이터 시대거든요. 그리고 지금 30대들은 그 빅데이터를 활용을 잘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활용을 잘하는 MZ세대들, 자, 그 사람들이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방의 곳곳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30대 이분들은 이 부동산 사이클을 한 번밖에 경험 못 했거든요. 문제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계속 투자해서 수익이 나니까 이곳 했다가 빼서 또 저곳으로 가다, 자, 그러다가 이제 자꾸 물량을 늘려가다가 어떤 시장이 꺾어지면 이제 한 방에 리스크를 안 할 수 있는, 자, 그런 시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요즘 뭐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 자, 그게 중국의 부동산 중심의 경제 성장을 조언하는 어떤 그런 그 시그널이거든요. 자, 이제 그게 어떤 세계 시장으로, 우리나라 시장으로 파급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분위기가 한 방에 몰려오면 이 부동산의 어떤 거품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게 일종의 그 블랙스완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국이 투기지정되다 보니까 1억 이하의 아파트,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는 그 서민들 아파트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적은 금액으로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 아파트인데, 그런 아파트들을 다 고가 가격이 30%, 40%, 50% 뛰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폭등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곳에 전세로 살아. 자, 근데 그 전세가 깡통 전세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가. 그리고 다 쫓겨나고 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걸 투자한 사람은 갭 투자니까 갭이 작게 가져가려다 보니까 전세 가격을 올리겠죠. 그러니까 거기 전세 사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빌라로 가고 더 외곽으로 몰려나가고 그러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야. 국토부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그 서민들이 취득세 중과세 한다고, 취득세 올린다고 부담 낸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서민들이 두 채 삽니까? 세 채 삽니까? 그 한 채 사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국토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게 국감에서 할 얘기냐고.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못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시장이 벌어질 줄은 예상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몰랐다면 모르는 거죠. 뭐 국토부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건 놓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이 올바르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래가 얼마나 폭발했냐면, 직전 14개월간에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매매 거래 건수가 16만 8천 건 정도인데, 대책 발표 이후, 7.20 대책 발표 이후 1년 만에 거래 건수가 9만 2,425건, 그러니까 55%가 대책 발표 이후에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시장에 투기성 머니가 많은데 그 투기성 머니가 한 곳으로 빨리 들어가게끔 대책이 나왔다라는 거야. 자, 이게 그래서 지금 구조적 폭등장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저가 아파트가 거래가 많이 되면, 자, 그걸 팬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면 그 위에 가격대로 올라가겠죠? 사러 가겠죠? 자, 그 위에 가격대가 또 거래가 되면 또 그 위에 거래 가격대로 가는 거예요. 자꾸 위로 거래가 많이 되게 되는 거야. 밑에서 거래가 많이 되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집값이 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집값이 계속해서 플러스 상승폭이 커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주택시장의 기본 논리인데, 이 정도는 국토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 거래가 터지면 그 전체적인 가격대의 다양한 가격대의 주택들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가격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 강남을 팔고 어떻게 가겠어요? 판 사람들이 다른 송파로 가겠죠. 예를 들어 다른 지역으로 가겠죠. 그럼 옆에 지역이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강남이 거래가 되면. 똑같은 거예요. 지방에서도 저가 아파트가 거래가 되면 그 위에 가격대 아파트도 또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 정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7월 이후에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 실거래가 많았던 지역이 경기도,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이거 전국이다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거래 내역을 분석했대요. 이게 이제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0가구 이상 사들인 구매자 수가 개인과 법인을 합쳐서 총 1470이다. 이게 1470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투기하시는 분들은 자기 명의만 쓰질 않아요. 또 엄마 아버지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한 3 정도면 되겠죠. 자,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이다. 자, 각 법인은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1978채, 1299채, 1057채. 자, 이렇게 투기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이거 도대체 이게 사실 이게 주식을 작전을 하잖아요. 주식 작전하면 깜빵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법이 엄정해요. 엄벌을 취하죠. 자, 그런데 주택에서 이거 사실 한 단지 예를 들어서 500가구라고 하면 10%만 나와도 100가구잖아요. 500가구 하면 20%만 해도 100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 100가구를 다 사들여. 그러면 그게 작전이잖아요. 이렇게 주택시장에서도 저가 아파트에서도 작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국토부는 그런 거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냐고. 그런 걸 파악해서 거기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작전 세력을 잡듯이 100채 이상 1000채 미만 아파트를 사들인 개인이 11명, 법인은 32개로 나타났다.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경우는 269채였다. 이런 분들 많아요. 명의만 분산해서 그렇지. 몇 개월 전부터 이런 거래가 있다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언론에서 많이 하겠어요. 많이 지적했고. 자, 근데 정부는 방관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알죠. 근데 정부는 방관했다. 자, 왜 방관했겠어요? 세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취득세 많이 들어오지. 양도세, 투기 거래하신 분들이 얼마나 양도세 잘 갖다 냈겠어요. 일반 과세로 해도 9에서 36%, 단타 거래니까 거의 50% 냈겠죠. 그러면 거기서 투기성 거래, 예를 들어 3, 4점 먹으면 그 반은 정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도박판에서 번 돈을 정부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야. 언론에서는 계속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게 지금 국감까지 왔다. 이게 국감까지 왔다라는 거는 정부의 행정부의 정책, 행정부가 그걸 관리하는 국토부가 실패를 했다라는 거, 관리에.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문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대책을 내놓겠대. 대책이 뭐가 나오겠어요? 세금, 취득세 인상밖에 더 있겠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자, 그거 지금 내놓으면 뭐냐고. 자, 시장을 규제하니까 이러한 막장 투기판이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정부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방관하다가 꼭 국감에서 지적을 하면 거기서 대책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